성인 아이들, 지금 제가 뭐 때문에 얘기 드리냐, 불평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잖아요. 뭐가 많다고요? 불평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소화를 못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불편해지고 이러면은 소화를 못 하니까 자꾸 불평이 나오죠. 이 불평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이들이잖아요. 아이잖아요. 지금 성인 아이잖아요. 애들이 그러죠. 그러니까 애들은 자기 소화 능력이 없잖아요. 소화를 못 하니까 자꾸 이제 외부 탓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불평이죠. 이렇게 불평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좋다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모세를 따라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광야를 떠돌기 시작을 하는데 불평이 좀 많습니까? 그죠? 불평. 왜? 모세한테 뭐라고 불평을 하냐면 우리를 애굽 땅에 그냥 놔뒀으면 우리가 노예로 살아도 먹고 살 수는 있었지 않았냐. 근데 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냐. 아니 뭐 모세가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불평을 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이제 성경에 나오죠. 노예들이잖아요. 노예들. 이 노예들이 뭐냐면 사회적 성인 아이들이죠. 이 노예는 이제 사회적 성인, 우리 심리적 성인 아이를 다루는데 노예란 말의 뜻은 사회적 성인 아이란 뜻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가나안 땅 근처까지 다 왔다가 하나님 보시 이대로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돌린 거잖아요. 그래서 40년을 헤맨 거잖아요. 불평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세도 하도 안 되고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모세까지 불평을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왜 나를 지도자 삼아가지고 이런 불평을 하잖아요. 모세도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그 모세도 불평 때문에 어디를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죽은 거예요. 못 들어가요. 불평 안 한 사람은 딱 2명밖에 없다.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2명밖에 없어요. 그 둘만 들어간 거예요.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199만 9,998명이 다 광야에 죽었습니다. 다 죽고 그 2세들, 3세들, 자녀들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노예잖아요. 노예로 살다가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결국은 독립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성인 아이가 결국은 치료의 방향이 독립으로 가야 될 텐데 독립을 못한 거죠. 이렇게 독립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광야에 태어났다는 말은 노예 생활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었겠죠. 예, 이스라엘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사울왕 그다음에 다윗왕 뭐 등등등 거쳐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오잖아요. 이 불평이죠. 이게 주제가 불평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성인왕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멀쩡한 사람들도 불평을 하죠. 저도 불평할 때가 많거든요. 저도 집에서 그냥 집사람한테 불평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애들한테 불평할 때도 있고 요즘 이제 애들이 없어서 불평도 못해요 이제. 애들이 있어요 불평. 애들이 없어 불평도 못하고. 그다음에 또 강의에 뭐 학생들이 있잖아요. 교수는 학생들을 또 한테 뭐라고 하고 학생들은 교수한테 뭐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서로 불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재미로 살죠.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모여서 교수 불평하는 재미로 살고 교수들은 교수들끼리 모여서 학생들 불평하는 재미로 살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다 성인아이 주제입니다. 저도 성인아이인 거예요. 나중에 뭐가 잘 안 되면 자꾸 탓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성경으로 얘기하면 죄인이라는 뜻이죠. 죄인. 죄인들의 특징이죠.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죄인의 특징은 언제나 뭐가 많다? 불평이 많습니다. 그 불평 많은 사람들의 주제가 오늘 이제 우리 걸로 얘기를 해보면
성인아이들이라는 뜻입니다. 불평의 특징은 간단하죠. 뭐냐면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했다고 쳐봐요. 그럼 제가 속에서 불평이 생깁니다. 아니 그런 것도 이해를 못하냐 이런 말 나오겠죠. 그런 것도 이해를 못하냐 하나 더 붙이죠. 이 뭐예요? 멍청아. 그렇죠. 이 바보야. 이 멍청아. 그리고 하나 더 붙이자. 우리는 자꾸 붙이면 욕이 더 심해지니까 멍청이 앞에 또 붙이죠. 그렇지. 똥멍청이라고 붙이잖아요. 멍청이를 그냥 멍청이 아니라 똥멍청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또 뭐 젊은 사람들이 개자를 붙이더라고요. 개멍청이 개자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식 앞에도 뭘 붙이면 심한 욕이에요. 금방 개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개자식. 굉장히 심한 욕이잖아요. 자식인데 앞에 개자 붙어가지고 엄청 심한 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자식이 아니잖아요. 이게 분명히 이렇게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해를 잘 못했다. 그러면 제가 소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설명이 모자랐나?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코드가 안 맞았나? 이렇게 이게 소화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이게 잘 이해를 못 한다고 제 안에 불평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불평이 나오는 게 저도 성인아이라는 뜻이죠. 제가 처음 성인아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드렸냐면, 제 나이를 먹는 사람은 1도 없다고 얘기해드렸죠. 없나니 1도 없다. 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불평을 안 하는 사람은 1도 없다. 라고 똑같은 말이죠. 그거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그거는 인정을 하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듯이 우리가 뭐임을 인정하자? 성인아이임을 인정하자. 아, 내 속에도 아이가 있어서 이 아이가 자꾸 불평을 하고 싶구나. 그럼 그 아이가 있어서 불평하고 싶다라고 하는 걸 받아주고 그거를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하죠. 그 누군가. 그래서 이제 교류분석에서는 이거를 잡아주는 사람을 누구라고 해놨어요? 어떤 자아상태라고 얘기해놨죠? 교류분석에서는 이거를 어른이라고 해놨죠. 어덜트라고 해놨잖아요. 어른이 걔를 잡아서 걔를 이렇게 조절을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우자. 이게 이제 교류분석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론화해서 개념화한 거잖아요. 그렇게 말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조절 능력이 내 안에 키워져야 될 텐데, 그 조절 능력을 못 키우면 결국은 우리가 성인아이로서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참으로 불평하고 아주 불평하다가 어디에 죽는다? 어디에 죽어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죽는 거죠. 우리는 가나안 땅 못 갑니다. 못 가고 광야에서 죽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사회생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제 주변에도 이제 좀 훌륭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보면은 그분들은 뭔가 상황이 잘못돼서 분명히 저 사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불평할 만한데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런 분들 보고 있으면은 참 훌륭하다.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있어요, 그런 분들이. 불평 안 합니다. 물론 딴 데가 살지는 모르지만 일단 내 앞에서는 안 했어요. 집에 가 살 수도 있고 뭐 딴 데가 살 수도 있긴 한데 일단 내 앞에서는 안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참 훌륭하다. 저분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게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거를 불평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절대적 초월을 생각한 겁니다. 초월 상담 이론에 절대적 초월이라는 게 그런 거와 관계가 있구나. 왜? 절대적 초월을 생각을 하면 우리 인류가 사람 자체가 사람, 인간, 인류 이게 한꺼번에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인간이 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렇죠? 모자라고 부족하고 편파적이고 이게 초월 상담이잖아요. 절대적 초월. 그죠? 인간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죄인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맞아. 저 사람이 모자라서 저 사람이 부족해서. 근데 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죠. 나도 모자라고 나도 부족하고 우리 다 인간이니까 이렇게 시야를 크게 넓혀주면 이게 영적 시각이잖아요. 그렇게 시야를 넓혀주면 누가 이렇게 잘못해도 그냥 맞아 저런 잘못 나도 하지 이렇게 마음이 들잖아요. 이게 소화 능력이잖아요. 저런 잘못은 누구도 하지 나도 하지. 저 불평하는 사람들 맞아. 저 사람만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나도 불평을 하지. 이렇게 지금 되면
그러면 이게 화가 덜 나거나 안 나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소화 능력이잖아요. 아, 그걸 결국 이렇게 이거를 소화하는 능력은 이게 초월과 관계가 있구나. 초월적인 능력을 키워야 되는구나. 그런 거죠. 그거를 못 키우면, 그러면 이제 사람은 이렇게 끊임없이 불평을 하다가, 결국은 불평 속에서 죽고, 광야에서 죽으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못 들어가고, 그렇게 된다. 이게 불평 주제잖아요. 성인 나이에. 타인 신경 쓰다가, 자기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까 소화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뭔 일이 벌어지기만 하면 불평을 하는 사람들. 이 성인 나이의 특징들, 세 가지 지금 특징을 지난주하고 오늘까지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 세 가지 특징을 이제 완벽형 성인 나이, 지배적 혹은 도취형 성인 나이, 그 다음에 또 의존형 회피형 성인 나이, 이렇게 각각 다 들여다 볼 겁니다. 요걸 가지고 요 세 개를 다 들여다 볼 거예요.